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장미세무사의 절세정원입니다. 제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돈을 버는 것보다 세금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보통 세금 혜택을 드리는 거는 비용을 지출할 때 딸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저축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ISA, 연금저축, IRP 계좌입니다. 하지만 이 계좌들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금리나 투자 수익이 낮아도 세금을 줄이는 건 확실한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절세 삼총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IS 계좌입니다. IS 계좌는 단기 자금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소 3년, 최대 5년을 불입하셔야 되는 건데 이 IS 계좌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시는 거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직전 연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시면은 운용수익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ISA는 단기나 중기 자금을 마련을 하는데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연금저축계좌나 IRP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세법상 연금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이상은 불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10년 이상은 수령은 하셔야지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경우는 증권사, 보험사 혹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모두 다 가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5년 이상 불입하셔야 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수령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으려면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확정 이율이지만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고 코스피도 4,000을 넘고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요즘같이 투자에 관심이 있을 때에는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수수료가 붙어요. 우리가 보통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IRP는 우리가 돈을 맡기는데도 거기에 대해 이자를 주긴 하지만 그 예치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뗍니다.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 55세 이후에도 10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수수료만 해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메이저 증권사에서 어플로 가입하는 비대면 가입을 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수수료 측면까지 고려하면은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IS 계좌는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혹은 분리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는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시거나 사업소득 금액이 4,4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납입하는 금액의 16.5%가 세액공제가 되시는 거고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 사업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가 세액공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입했다라고 하면은 16만 5천 원이 그대로 세금으로 환급을 받는 구조라서 확정된 수익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납입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계좌의 개별 납입은 6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IRP 같은 경우는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900만 원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해서 900만 원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55세 이전이라도 자유롭게 인출은 가능하세요. 다만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인출했을 때는 16.5%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서 페널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는 55세 이전에는 일부 인출이 전혀 안 되거든요. 내가 이 계좌에 5천만 원을 쌓아놓고 1,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1,000만 원 인출이 안 되고 5천만 원을 전액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계좌를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가입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IRP를 추가로 900만 원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ISJ가 최소 3년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이 됐을 때 운용수익이 200만 원을 초과해서 깼다라고 하시면 이 돈을 어떻게 불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바로 납입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넣으시면 여기에서 넣는 금액의 10%가 또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ISA 계좌에서 불린 금액을 여기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넣게 되면은 그 해에는 전환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더 되시니 최대 1,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ISA 계좌에서 비과세로 잘 굴리시고 또 그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시면은 더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IS 계좌는 지금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하잖아요. 투자 제한은 제한 없습니다. ETF나 증권이나 폭넓게 투자하실 수가 있으시고 연금저축 계좌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는데 IRP 계좌는 좀 특이하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좌다 보니까 유형자산 비율이 최대 70%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채권이라든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된다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12월에 업로드가 될 건데 12월 안에 준비를 하셔야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12월까지 납입하는 분에 대해서 올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12월 안에 계좌 개설을 하셔서 세제 혜택까지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산을 지키는 장미세무사였습니다.